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예년보다 비교적 포근했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특히 올겨울에는 역대급 한파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강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건강관리 잘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고 기온이 낮아질수록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 통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낮을 때에는 작은 충격으로도 손상은 더 커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역대급 추위 예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관절 건강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 통화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무릎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한파가 예고돼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 통증 때문에 항상 힘들어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관절 주변을 따뜻하게 관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실내에서 근력 운동을 계속 하시면서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무릎 관절일 텐데요. 원장님 먼저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떻게 각 기관이 기능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인 무릎 관절은 크게는 뼈와 인대 그리고 연골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뼈에는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그리고 앞에 있는 슬개골 이 뼈 세 가지 뼈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 허벅지뼈와 그리고 종아리뼈, 슬개골을 각각 인대가 잡아주고 있는데 양쪽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양쪽 측부인대 그리고 무릎 안쪽에서 십자로 꼬여서 무릎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인대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관절염 환자들 중에 제일 중요한 연골은 보통은 진료실에서 연골 하면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과 그리고 무릎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 이 두 가지 연골이 가장 큰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이 무릎의 구조 그리고 기능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면 원인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원장님,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저희가 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릎 통증의 원인을 원인별로 정리를 해보면 가장 흔한 원인은 무릎의 인대 손상입니다. 그래서 젊은 환자들이 스포츠 손상이나 또는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뭐 이런 외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무릎 인대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반월상 연골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이런 그 병변이 있을 수 있고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흔한 건 노인 연령에서 가장 흔한 건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조금씩 망가지는 그래서 마모돼서 없어져 버리는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원인이겠고요. 네. 이 밖에도 무릎 주변에 그 마찰료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는 점액낭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점액낭염 또는 무릎 관절의 정렬 상태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렬 이상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무릎 관절의 원인이 아니고 인접 주변의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무릎 통증 그리고 무릎 주변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네네.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 질환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인하면 역시 퇴행성 관절염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퇴행성 관절염 원장님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발병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은 천천히 서서히 그리고 끝까지 진행되는 게 특징인데요.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상 관절 그리고 중간 단계, 중증 단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네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관절염 초기 증상,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염 말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상 관절 엑스레이에서 보면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테두리를 만들어준 연골과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들어가 있는 위치인데 네네. 단순히 엑스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보이는 인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 연골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는 이런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나 또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면서 윗뼈 아랫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진행이 되면서 윗뼈 아랫뼈가 아예 붙어버리는 와. 경우에는 네. 퇴행성 관절염 말기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 예. 사진에서 보이는 말기 단계는 윗뼈 아랫뼈가 붙었을 뿐만 아니라 관절 구조가 완전히 탈구돼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를 보여드리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중증, 그리고 말기 더 진행되지 않도록 좀 직전 단계에서 미리미리 치료를 잘 받으면 좋을 텐데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계적인 치료 방법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관절염 초기 증상 환자분들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보존적인 치료는 말이 어렵지만 사실 별거 아니고 진통제와 물리치료, 조금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충격파, 도수치료 이런 것들로 증상을 조절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대부분은 이런 치료에 도움을 받아서 3, 4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는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거의 대부분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때는 주사치료 또는 줄기세포 주사치료나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이런 중간 단계의 약간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의 중간 단계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골근위부 절골술, 정렬 상태를 맞춰주는 치료나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자, 중간 단계일 때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 그 가운데 이제 증식 주사 치료, 원장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중간 단계 환자분들에게 정밀 검사를 통해서 손상되는 관절 주변 인대 구조가 많이 약해져 있고 또는 이로 인해서 무릎이 많이 흔들리는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에게 증식 주사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네. 증식 주사 치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시켜서 인대가 재생될 수 있는 반응들을 유발시켜주는 이런 치료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성장인자들을 인위적으로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성장인자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 구조들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보다 두껍게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통증 완화에 그치지가 않고요. 이제 원인이 되는 부분을 이제 좀 최대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증식 주사 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느 정도 기간에 맞춰서 맞으면 되는지 또 뭐 간격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정상적인 치료를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증식 주사 치료를 치료자가 시행해야 할 때는 치료자의 경험과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일주일 간격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네. 한 달 간격으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 주사 치료를 처음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사하면 2, 3일 정도는 염증 반응이 인위적으로 유발이 되는데 네. 이때는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과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이런 염증 반응이 지나게 되면 염증 반응 시기가 지나게 되면 3, 4주 정도 힘줄과 인대 이런 주변 조직들이 재생되는 재생 반응들이 유발이 되는데 이 재생 반응을 통해서 천천히 손상된 인대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 자, 그 외에 이제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좀 간편할 것 같고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식 주사 치료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간단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시술이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상된 인대 구조들을 좀 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재생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염증 반응만 인위적으로 억제해서 임시적으로 증상만 호전시키는 이런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치료 범위는
우리 몸의 전신 관절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허리와 목 또는 상지에서는 어깨, 팔꿈치, 손목, 오. 하지에서는 고관절, 무릎 그리고 발목 관절에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없이도 치료가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증식 주사를 통해서 이제 치료가 되신 분들의 치료 사례, 이제 사진도 함께 보면서 살펴볼게요. 63세 아버님께서 증식 주사 맞으셨네요. 네. 환자분은 6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등산을 오래 하시고 등산을 하고 나시면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시술 전에 MRI 사진을 보면 관절 주변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하얗게 보이는 병변들이 많고 네. 내측 측부인대 주변으로 하얀 염증 반응들이 많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시행을 하고 나서 다시 MRI 검사를 하면 내측 측부인대가 처음보다는 굉장히 두껍게 재생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관절 주변의 염증이 줄고 불안정성이 줄어서 관절 주변의 부종도 많이 감소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해결하는 데 조금 도움 드려볼게요.